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요. 오늘은 거시경제 전문가에서 경기도 일자리의 최전선으로 자리를 옮겨서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윤동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유명한 책도 쓰시고 해서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진행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연임들 하시고 계시는 거죠? 늦었지만 연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력이 되시니까 또 한번 지사님이 연임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네. 성과를 낼 때까지 해라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일자리 지금 재단 대표님이셔서 일자리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중장년 일자리에 그렇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왜 생겼습니까? 2016년에 설립돼서 이제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고요. 그 전에 일자리 관련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여성 일자리 센터라든가 여성 능력 개발 센터라든가 뭐 이런 그 일자리 관련된 근데 이제 주로 여성과 관련된 일을 했었었는데 일자리가 여성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들한테도 중요하니까 이제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 박사님인데 제가 압니다. 거시경제에서 실업 문제는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 이거는 구인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구직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정보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생긴 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매칭 일자리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은 또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기술 진보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사람들의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 지원 기본적으로 이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요 세 가지 실업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조금 하나 더 요즘 저희 재단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의 프레임워크를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일자리의 형태가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9 to 6 해서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형태인데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통적인 모형 가지고는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4시간짜리 일자리도 만들고 6시간짜리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럴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취창업도 가능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프레임워크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우리나라에 퍼뜨리는 작업 이렇게 해서 매칭 교육 창업 지원에다가 일자리 프레임워크 전환
요거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또 이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인데 네.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말은 3가지지만 사실은 창업 지원만 해도 중소기업 뭐 벤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일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매칭도 하지만 또 다른 민간 분야에서 하는 매칭 기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자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쪽 저쪽 중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합된 기관으로서 서바이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문적 역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재단이 위탁 위탁을 95%를 위탁 주고 있더라. 네. 이거는 재단의 역량을 스스로 의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네, 제가 이제 대표로 와 보니까 대부분 도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없는가 봤더니 저희들이 다 사업 조직만 있고 네. 연구 조직이라든가 정책 개발 조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 본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정책 개발 본부에 저희들이 데이터 팀을 넣고 정책 개발 팀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정책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또 도에 해당하는 행정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사업화하고 있어서 지금은 위탁 사업이라 할지라도 네.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을 위탁 사업으로 하고 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질적 변화라는 느낌을 네. 받는데요. 그 전에는 도에서 일을 내려주는 네. 그냥 거쳐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했다면은 네. 이제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내려주더라도 네. 여기서 이제 개발하는 맞습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네. 것으로 이제 거의 질적 변화를 이끄신 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일자리를 진흥하고 개발하고 매칭해주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네. 일자리는 이렇게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왜 이 일자리가 항상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가 이제 좋은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죠.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항상 부족해지는 이유는 이제 사회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꾸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제가 그 공부할 때만 해도 논문을 쳐주시는 타이프라이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지금은 그런 직업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칠 수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진보에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 새로운 일자리에 바로 본인이 이동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 같아도 평생 경작을 한 사람인데 저기 IT 분야에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AI 쪽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저는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좋은 일자리고 돈을 많이 주고 대우도 좋다 할지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만 해도 지난 상반기에 빈 일자리가 12,000개가 있었거든요. 빈 일자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기도는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단의 제조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거기는 생산성이 생긴 지가 오래됐으니까 생산성이 낮으니까 이제 급여를 충분히 또 매력적인 급여를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꼭대기하고 이 밑에는 빈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이 좋은 일자리라는 거는 이 개인 차가 원래 있는 건데요. 본인이 그렇죠. 이제 네, 그 이제 기준이 보통 세 가지를 적용하는데요. 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요. 예, 첫 번째는 소득을 충분히 주느냐, 만족할 만한 소득을 주느냐. 두 번째는 안정성.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일하고 내보낼 때냐, 아니면 내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세 번째는 경력. 네. 그래서 여기서 일한 거를 다른 데서도 높게 평가해 주느냐. 소득, 그다음에 안정성, 네. 그다음에 경력. 요게 다 긍정적일 때 좋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안정성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민간기관보다는 안정성은 더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있습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보다는 소득을 더 높게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력도 여기서 일한 게 바깥에서 만약에 그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 좋은 데서 일했네, 아니면 좋은 경험했네 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뤄놓으신 정책들, 네. 그 중에 몇 개 이제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경기도형 유연 근무제 네. 0.5N 0.75 잡? 네. 예. 제목이 좀 어렵죠. 읽기도 어려워요. 네.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도록 하려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 40시간이 기본 일자리 형태잖아요. 네. 그럼 이제 0.75는 30시간 일하는 거고, 네. 0.5는 20시간 일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육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즘은 네. 휴직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만, OECD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OECD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 이유가 뭔가, 다들 이제 결혼하고 하게 되면 다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 꿈이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네. 하는 데 있어서 자아 실현에 있어서도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교육을 시키느라고 투자를 많이 한 인적 자원인데,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전문성은 있는데 놀기는 싫고, 그렇다고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하는 건 싫고, 그러면 나는 반일만 일하겠다. 그래서 제가 있던 대학에는 이 회계 담당하시는 네. 분이 할머니세요. 그분이 정년퇴직하시고 이렇게 반일만 근무해서 내가 회계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이들 육아하느라고 필요한 휴가 제도를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다 단일 가구다 보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남편이 아프다든가 또 애가 새로 초등학교를 들거나 중학교를 들어갈 때 엄마가 좀 더 돌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내가 요 분야에 좀 부족해서 네. 대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그럼 0.75 잡을 하면 대학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네.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면 지속적으로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행로에서 필요한 도전에 예.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 중장년 일자리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고, 다양한 분들한테 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군요. 네. 네. 0.5N 0.75 잡.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또 하나, 네. 요즘에
기승전 AI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거를 적용해서 또 전파도 하고 계신 걸로 네. 들었습니다. 자바드림 어떤 네. 겁니까? 소개를 해주시죠. 일자리 매칭 앱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이런 분야에 일하고 싶어. 근데 내 경력은 이러이러한 거야. 요즘은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래서 당신 경력과 당신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이런 회사를 추천합니다 하고 걔가 추천을 해줘요. AI가. 아, 그리고 네. AI가 또 사장님이 나는 저런 사람을 원해. 근데 사장님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좋습니다. 라고 네.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왜냐하면 AI가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사람들한테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GPS를 연결해가지고 예. 그래서 위치하고 관계된 네 위치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나는 여의도 바깥에서 일하는 건 싫어. 여의도 내에서 일하고 싶어. 이러면 이 주변의 일자리 제가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쫙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어디 여기 100m 전방에 이런 회사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300m 전방에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여기에 뜹니다. 그 맛집 찾을 때 그런 앱들 활용을 하는데. 거의. 저희가 여기 맛집은 네. 연결을 안 해놨고요. 네. 아마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구하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동이 좀 불편한 사람이니 1km 내에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다 뜨게 돼 있고 그게 민간 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까지 다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첫 번째 지리적으로 본인의 네.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놔서 나보다 더 나한테 더 좋은 일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상담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직접 인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주도만 연결이 안 돼 있고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계속 쌓아가고 네. 있는 거네요. 그 노하우도 계속 이제 네. 뭐 습득해 가면서 또 네. 그것도 이제 전파도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층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네. 정책을 피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냥 공부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네요, 기업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매칭을 통해 가지고 인턴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을 몇 달 써보셔라.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도 바로 뽑아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인턴 과정이 훈련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턴하는 과정에서의 급여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괜찮네. 그러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또 설령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더라도 그 청년 입장에선 여기서 인턴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은 나한테 안 맞구나. 아니면 이런 일은 나한테 맞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직장을 뭐 지원할 경우에는 그거를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좋은 일자리하고도 좀 연결을 해줘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세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네. 독일하고 미국은 인턴으로 갔다가 전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본과 독일은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본은 한 70여 명 취업을 했고요. 예. 독일은 한 20여 명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언어 장벽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독일은 그래도 사회보장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한번 취업하게 되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해외 취업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합니까? 일본은 거의 전 분야에 다 가고요. 독일은 특히 이제 기술 분야를 선호합니다. IT 쪽의 사람들이 너네 나라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영어도 못하고 독일말도 못해도 괜찮다. 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턴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특정 분야는 없습니다. 네. 학자적으로 전문가 네. 입장에서 예전에는 네. 사실 거의 신규 채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네. 직업 교육을 그 자체의 회사에서 네.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분야별로 적성에 맞게 네. 각 분야로 이게 배치시키는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네. 빠르게 거의 신규 채용을 안 하는 네. 중도 채용을 많이 하는 이제 그게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새로 고용을 하려고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고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신규 채용에 네, 신규 채용. 네. 그런 비용을 들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원하는 분야에서 이미 트레이닝 된 사람을 쓸 경우에는 장기 고용도 가능하고 이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교육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검증된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일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이미 교육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 데려다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그 비용을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이 트레이닝 비용을 누가 될 것이냐,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경력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턴 사업 같은 네. 것들이 국가가 대신해서 비용을 치러주는 거죠. 경력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키는. 무조건 개인한테 다 미룰 수는 없는 거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제 경쟁 체제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자는 방법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 항상 인턴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든 뭐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든 필수적으로 인턴을 거쳐야 졸업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런 사회적 비용 가지고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이미 경험하고 필수적인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신 네. 우리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외국 사람도 보이고 어디에 그러네요. 계십니까? 지금 세미나 같은 데서 네. 발표하시는데 굉장히 애띤 얼굴입니다. 네. 네, 윤동용 이렇게 쓰여 있는데.